식후에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속이 쓰리는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증상이 생긴 지 오래되었다면 만성 위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에 급하게 먹는 식습관, 풍부한 먹거리에 과식하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도 많고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등 약물 오남용으로 위염을 앓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성 위염 중에서도 만성 위축성 위염과 조직 변성이 발생하는 단계인 장상피화생, 발해식도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은 암으로 악화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서 조기에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질환입니다. 이런 위장질환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처럼 뚜렷하게 의심되는 원인이 있다면 제균 치료를 해서 원인부터 먼저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약물의 오남용 등 장기간 지속적으로 위험을 유발하는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악화 요인을 교정하면서 점막을 재생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만성위염은 위장점막증이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얇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했을 때 위벽에 혈관이 노출된 듯 보인다고 합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더 심한 상태이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듯이 위장점막도 얇아질 수 있다고 여겨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별다른 불편 증상이 없다면 괜찮다고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때부터 조기에 치료를 하면 좋은데 방치해 두다가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위축된 점막은 위산이 부족한 저산증 상태가 되면서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점막의 보호작용이 약해지면서 사과나 김치 같은 맵고 신 음식에도 자극되어 속이 쓰리고 명치가 뻐근하게 아프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공복이나 새벽, 식후에도 소화가 되면서 속이 비었을 때 속이 아프다면서 제산제를 복용해도 쉽사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어 점막 조직이 장점막 세포처럼 변화됩니다. 위장의 점막 조직이 변성되는 것을 장상피화생이라고 부릅니다. 식도에서 점막 조직이 변성이 발생하는 것을 발해식도라고 부릅니다. 장상피화생과 발해식도는 조직 변성이 발생한 상태인 만큼 치료 후에도 조직 변성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된 위장병인 만큼 위축성 위염보다도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과 발해식도, 장상피화생 치료는 점막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점막의 재생을 촉진하는 효능의 한약재를 위주로 처방합니다. 그와 함께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소화력을 촉진하는 한약재를, 속쓰림과 명치 통증 등 점막이 자극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은 제산의 효능이 있는 한약재를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위축된 점막 조직과 변성이 발생한 점막이 회복될수록 호소하는 증상이 개선되고 재발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점막 재생 치료는 제산제와는 다릅니다. 제산제는 위산을 억제하여 점막이 자극되지 않도록 하고 그 사이에 점막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면, 점막 재생 치료는 직접 점막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고 변성된 조직이 암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점막 재생 치료와 함께 꼭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성 위염을 초래한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과다, 약물 오남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치료한 환자분들이 몇 년 후 다시 재발해서 내원하는 경우를 보면 이제 속이 괜찮다고 하여 무절제하게 커피를 마셨거나 치과 치료 후 먹은 소염 진통제 때문에, 방광염이나 중이염, 편도선염 때문에 항생제를 먹고 나서 다시 악화되고, 피부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더니 급격하게 악화되어 다시 한의원에 내원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무심코 먹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약 때문에 다시 위장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고 약물을 복용할 때에는 항상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